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인원 중학영어 136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초반 10강 동안 Basic of the Basic 어순 공식 확립 하고 있죠. 자, 그 중에 이제 절반이 지나갔는데요. 초반에 10강을 굳이 나누자면 또 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5강이 기본적인 용어를 설명하는 과정이고 후반에 5강은 그 용어들을 사용해서 본격적으로 어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수 성분의 종류와 어순을 설명해 볼까요?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중에 포인트는 바로 어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 5강에 걸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첫 순서로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사는 총 8개인데 자, 그 중에서 명사 대명사가 이제 한 자리에서 쓰이는 아이기 때문에 7개로 분류해 봤고요. 얘네들이 문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자,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부분을 정리해 보면 명사 대명사는 굉장히 쉽죠? 자, 동사도 간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용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는 문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보어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적 수식어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 예문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타이들이 화려하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장 ties are colorful. 자, 두 번째 문장 I like colorful ties. 나는 화려한 타이를 좋아한다인데 똑같은 colorful인데 차이가 뭐예요? 자, 이거는 없어도 괜찮다. 다시 말해서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성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장에 없어도 되는 명사를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역할만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 colorful은 두 번째 예문에서는 없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예문에서 colorful이 없으면 어떨까요? ties are. 아무런 뜻도 없이 시제만 나타내고 있는 단어니까 의미 성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라고 하는 아이는 문장 안으로 들어가면 문장 성분이 이렇게 보어로 쓰일 수도 있고 혹은 수식어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수식어는 am이라고 했고 형용사적 수식어는 a를 붙였죠? 그래서 C와 MA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ties are colorful에서 저 colorful은 형용사예요? 보어예요? 이 질문은 뭐와 같냐면 선생님은 남자예요? 아니면 선생님이에요? 와 똑같은 질문이에요. 자, 저를 성별의 관점에서 보면 남성이지만 저를 직업의 관점에서 보면 선생님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혼돈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형용사는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자, 부사는 어떻습니까? 자, 바로 am이죠. 그런데 요거는 부사적 수식어이기 때문에 뒤를 붙여봤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어때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품사로 따지면 요 두 가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세 아이가 이렇게 써 있는 것이고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는 어떻다 그랬어요? 등위 접속사를 제외하고는 문장의 자, 핵심 성분, 핵심 품사 4개 중에서 3가지 역할을 한다 그랬죠? 요거. 따라서 이 아이, 이 아이의 역할이 여기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정리되셨나요? 마지막으로 감탄사는 문장 안에서 아무런 성분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어순도 없다. 이렇게 정리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어떤 순서로 좀 공부를 해볼까요? 자, 주어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주어의 위치는 사실은 한 30초면 강의가 끝나요. 근데 오늘 강의가 왜 이렇게 도대체 또 20분이나 될까요? 자, 이건 바로 두 번째. 주어 자리에 어떤 어구들이 올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또 새로운 사항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번의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는 퀴즈로 오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뛰어보자. 자, 주어의 위치 어딜까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문장의 맨 앞입니다. 네,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아이들은 뭐가 있을까요? 명사 혹은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와 절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실 거고요. 또 명사절도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빨간색은 뭔가요? 들어는 봤는데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강의의 포인트를 이걸로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명사부터 시작해서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아이들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 자리에는 누가 올 수 있나요? 당연히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pianist. 피아노 치시는 분이죠. canceled. 취소했다. 그 다음에 the concert. 콘서트를 without any explanation. 그래서 어떤 설명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포커스는 다른 어구들은 다 제외하시고요. 자, 피아니스트에 주시면 되겠어요. 한국말처럼 은, 는, 이, 가 이런 조사가 없기 때문에 이 피아니스트는 동사의 앞자리에 위치해 있어야 주어의 지위를 부여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명사는 뭐다? 주어다.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되겠죠. 명사 주어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되나요? 명사 자리에 대명사도 들어올 수 있겠죠. 자, this라고 하는 단어는 사물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사람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this가 이분의 뜻이겠죠. 이분은 my supervisor. supervisor는 감독관의 뜻이고요. 직장 상사의 뜻으로도 써요. 참고로 J.H. 킴은 누굴까요? 접니다. 정훈 킴입니다. 자, 이분이 나의 새로운 직장 상사인 J.H. 킴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this는 당연히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랑 동명사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소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투부정사와 동명사 요런 아이들을 우리가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 있거든요. 자, 그 이름이 바로 준동사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알겠는데 도대체 이 준이 뭘까? 자, 준이 무슨 의미일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게 쉽죠. 우리가 이제 뭐 헬스클럽 가서 이제 운동을 해도 뭐 정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준회원이 있습니다. 준의 느낌이 좀 오시나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떠어떠한 것에 준하다라고 하면 어떤 본보기에 비추어 그대로 따르다라고 써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준동사는 어떨까요? 동사라고 하는 본보기를 비추어서 따라가는데 동사는 아니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렇구나. 그러면 동사의 규칙을 그대로 쫓긴 쫓아요. 그런데 또 동사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준회원이 회원은 아닌 거거든요. 회원에 준할 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는 아닌데 동사를 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를 변형시켜 가지고 다른 핵심 품사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것이 1차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준동사가 개념이 뭐예요? 동사의 규칙을 쫓는데 동사 역할은 못하는 거예요. 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동사 역할은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 동사 역할을 못하고 다른 핵심 품사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건 뭘 의미하죠? 그렇죠.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준동사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구나. 그러면 우리 한국말에도 그 준동사 같은 비슷한 게 뭐가 좀 있을까요? 자, 보시면요. 국어도 비슷한 게 있어요. 준동사라고 이름을 부르지는 않지만 한국어는 이 어미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먹다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 있잖아요. 그 마침표가 땅 찍히는 서술어죠. 그런데 그거를 다른 품사로 바꿔보세요. 명사로 바꾸면 먹기. 형용사로 바꾸면요. 먹을 음식 이렇게 되잖아요. 또 부사로 바꾸면 먹기 위해서 먹기 때문에 먹을수록 먹고 먹으니 먹으러 굉장히 어미가 많아요.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어미,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어미, 부사로 만들어주는 어미들이 제가 알기로는 50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예문을 좀 볼까요? 이게 동사예요. 당연히 문장 성분은 한국어에서 서술어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요 동사의 규칙을 그대로 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타동사 앞에 목적어가 붙은 거예요. 먹는다는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붙은 거거든요. 요 말덩어리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품사만 뭘로 바뀐 거예요? 주어로 바뀌었죠. 품사만 명사로 바뀌었고 문장 성분은 주어가 되는 셈이죠.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셨죠? 그럴 때는 먹는다를 먹는 것이 이런 어미를 붙여서 명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부사 만들 때는요? 똑같죠?
됐어요? 가긴 가는데 뭐 하러 가요? 먹으러 간다고요. 동사의 규칙을 그대로 쫓고 있지만 부사로 만들어줬어요. 당연히 문장 성분은 MD라고 할 수 있겠죠. 형용사로도 만들어줄 수 있나요? 그럼요. 똑같습니다. 아침을 먹는 습관은 습관인데 그 중에서 그 많은 습관 중에 무슨 습관? 아침 먹는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형용사 역할이고요. 자, MA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이렇게 어미가 없어요. 어형의 변화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어는 50가지나 있다니까요.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기 위해서 먹기 때문에 먹을수록 먹자니 먹을 먹고 있는 먹었던 먹기 먹음 등등등. 영어는 어미가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그래서 동사를 우리가 오늘 배우는 준동사로 만들어서 다른 품사 전환시켜 줍니다. 자,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준동사에. 영어는 그러니까 어미가 없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누가 태어날 수밖에 없었냐면 부정사가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한자에 익숙하신 학생이라면 저 부정사를 보고 느낌이 딱 와야 되는데 익숙치 않은 세대니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정할 때 저 부자는 아니 불자입니다. 자, 이 정자는 정할 정자예요. 이 사자는 여러분들 단어의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부정사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네, 정해지지 않은 역할을 하는 단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한국말은 50개가 있는데 영어는 3개밖에 없으니까 그 50개의 표현을 영어도 하려면 정해지지 않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아이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요.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부정사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부정사는 어떻게 생겼어요? 자, 동사 앞에다가 to를 붙여서 이렇게 말뭉치를 만들죠.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제가 부정사는 그럼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준동사니까 동사 역할은 못하고 다른 핵심 품사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정해지지 않은 역할을 모두 하니까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다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부정사가 명사 역할인지 형용사 역할인지 부사 역할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래서 영어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예요. 다시 이쪽으로 이제 모이는 거예요. 논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두 번째는 부정사 말고 뭐가 있을까요? 자, 동명사라는 아이도 있습니다. 동명사는 이름에 써 있죠?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서 쓰는 자, 그런 단어예요. 자, 어떻게 만들어요? 요거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만들어냅니다. 아, 그러면 영어에서는 동사를 명사로 전환시킬 때 두 가지 방식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왜 두 가지인지는 지금 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나중에 강의가 지나가면 이 내용은 반드시 한번 설명이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두 가지가 있다 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분사가 되겠습니다. 분사는요, 나눌 분자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나눌 분자를 쓴 건데 이건 일본 사람들이 만든 이름이에요. 저보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으면 저는 동형용사라고 지었을 겁니다. 왜? 이거는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꿔준 것이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분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의 특징으로 가는 것인데 실제로는 어떻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자세하게 지금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개념만. 앞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아, 영어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품사 역할을 하게끔 만든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아이도 그래서 뭐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저기에 무슨 차이가 있고 왜 두 개로 만들어놨는지는 나중에 저것도 강의가 될 거예요. 부사 역할은 부정사만 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나요? 자, 그러시면 세 번째,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다. 이 부분 이제 충분히 이해, 동의가 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설명해야 될 건 뭐냐면 동사 앞에 주어가 없으니까 이 덩어리는 주어야 라고 판단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준동사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동사를 쫓는다고 했잖아요. 동사에 준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명사 자리에 나와 있으나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동사의 구조를 그대로 가집니다. 비유하자면
양의 탈을 뒤집어 쓴 늑대예요. 겉모습은 양이지만 풀 먹을 수 없죠. 명사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이 아이는 동사 구조로 쓰여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죠? watch가 뭐뭐를 보다의 타동사입니다. 따라서 뒤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목적어가 동반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뭉치 구성이 되기 때문에 준동사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이 투부정사는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로 옮겨지게 되면 역할이 바뀌는 거죠. 정해지지 않은 역할을 다 하니까.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to watch TV는 뭐라고 번역해요? TV를 보는 것이, 이렇게 주어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Great fun 이라고 하면 커다란 재미니까요. 커다란 재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동명사 주어도 똑같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ing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동사의 앞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덩어리는 당연히 주어 역할을 할 것이고요. 대신에 어때요? 명사 자리에 나와 있지만 또 동사 구조입니다. 자, 브러쉬가 뭐뭐를 솔질하다죠? 따라서 뒤쪽에는 teeth라고 하는 치아, tooth의 복수죠. regularly라고 하는 부사. 명사는 형용사로부터 수식받지만 얘는 동사 출신이니까 부사로부터 받아야 돼요. 이런 구조 이해되세요? 자, 이런 주어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자, brushing teeth regularly라고 하면 정기적으로 양치하는 것이 이렇게 되고요. 자, prevent는 예방하다, cavity라고 하면 충치가 되겠죠. 그래서 충치를 예방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동사들이 명사 구를 이루어서 자, 주어가 되는 사실들 이제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명사절 주어가 있습니다. 자, 명사절 주어는 어떻게 될까요? 자, 바로 is 앞에 주어 동사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몰라도 이 whether는 뭐예요? 빼박,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전체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어가 없으니까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겠죠. 아, 얘는 주어절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whether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암기 혹시 모르시면 암기하셔야 된다는데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로 해석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써니가 그 파티장에 올지 말지는, 자, 그 다음에 uncertain이라고 했으니까 확실치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시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아이들 명사, 명사구, 명사절까지 마무리됐고요. 자, 퀴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주어 자리에서 쓸 수 없는 애 누가 있어요? 형용사 안 되죠? 네, 정답 D입니다. 자, 동명사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자, 동명사 명사 역할 하잖아요. 네, 정답은 당연히 A번이고요. 세 번째, 부정사가 할 수 없는 거. 선택지 중에 뭘까요? 그렇죠. 준동사는 동사 역할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준동사 부분 여러분들 잘 이해되셨죠? 자, 복습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들. 제발